네, 안녕하세요. 이번 섹션 진행을 맡게 된 포르투다 심준영입니다. 이전 섹션들에서 여러분들은 플레오스 비클 OS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설명과 비클 OS에 정의된 비클 API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플레오스 비클 OS에 적용된 폴트 톨러런스의 전체적인 아키텍처와 폴트 톨러런스 전략에 대해서 컨테이너라이제이션과 리던던시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발표를 진행하고 뒤쪽 부분은 포르투다 김민수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오스 비클 OS에 폴트 톨러런스를 적용한 것은 SDV가 도입되면서 차량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가 중단이 되고 소프트웨어의 중단은 운전자에게 불편함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이중 상중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최대한 소프트웨어 오류 없이 소프트웨어를 릴리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특정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오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여 저희는 플레오스 비클 OS에 폴트 톨러런스 기능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폴트 톨러런스 아키텍처에는 아래 두 가지 주요한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니터링 앤 페일오버인데요. 차량에는 여러 서비스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정 서비스가 오류로 인해 중단되었을 때 그 기능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페일오버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리던던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소프트웨어일 경우 리던던시로서 여러 소프트웨어를 실행시켜 놓고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중단되더라도 다른 소프트웨어가 그 기능을 이어서 수행할 수 있는 리던던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니터링, 페일오버, 리던던시 기능을 통해서 플레오스 비클 OS는 차량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 폴트 톨러런스 아키텍처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볼 텐데요. 저희 폴트 톨러런스 아키텍처는 라이트웨이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와 소프트웨어 리던던시를 위한 컴포넌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서비스들을 컨테이너화해서 동작시키고 있는데요.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해서 적절한 이슈에 배치함으로써 자동차라는 제한된 하드웨어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컨테이너화하면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서로 다른 이슈 환경에서도 컨테이너라는 동일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컨테이너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 저희는 라이트웨이트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를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많이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면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를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쿠버네티스를 차량에 적용하고자 하였는데 클라우드라는 환경과 자동차라는 인베디드 환경은 많이 다르기에 쿠버네티스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쿠버네티스보다 라이트웨이트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를 찾아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각각의 이슈들을 노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쿠버네티스에서 말하는 노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노드의 집합을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노드들에는 컨테이너화된 서비스들이 다수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들을 실질적으로 제어하는 컨테이너 에이전트들과 연결되어 있는 컨테이너 컨트롤러, 그리고 컨테이너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들을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컨테이너 스테이트 매니저라는 컴포넌트들로 저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인 소프트웨어 리던던시를 위해서 저희는 노드 매니저라는 컴포넌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클러스터에서 노드 매니저를 통해 하나의 리더를 선출하게 됩니다. 리더로 선출된 노드에서 동작하고 있는 컴포넌트들은 액티브하게 동작하게 되고, 리더가 아닌 일반 노드의 컴포넌트들은 그림에서 회색 박스와 같이 아이들 상태로 대기하게 됩니다. 액티브하게 동작하는 컴포넌트들이 문제가 생겨서 동작을 하지 않게 되면 아이들 상태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대신 액티브돼서 동작하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리던던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라이트웨이트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와 소프트웨어 리던던시를 위한 컴포넌트들로 저희 폴트 톨러런스 아키텍처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아키텍처 위에서 실제 서비스와 노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폴트가 발생했을 때 해당 서비스를 복구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노드가 있고 첫 번째 노드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예로 컨비니언스 서비스가 컨테이너화돼서 돌고 있는데요. 컨비니언스 서비스는 자신의 상태가 정상임을 알리는 하트빗을 주기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리더 노드에 있는 컨테이너 스테이트 매니저는 하트빗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해당 서비스가 정상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컨비니언스 서비스에 어떤 장애가 발생해서 더 이상 하트빗을 보내지 못하게 되면 리더 노드에 있는 컨테이너 스테이트 매니저는 인터벌 시간 내로 하트빗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에 폴트가 발생했다고 인지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스테이트 매니저는 폴트가 발생한 컨비니언스 서비스를 대신할 새로운 컨비니언스 서비스를 실행하라고 컨테이너 컨트롤러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컨테이너 컨트롤러 그리고 컨테이너 에이전트를 통해 새로운 컨비니언스 서비스가 실행되어 중단되었던 컨비니언스 기능을 리커버리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노드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커버리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각각의 노드에는 노드 매니저가 존재합니다. 리더 노드의 노드 매니저와 일반 노드의 노드 매니저는 서로 하트빗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드에 폴트가 발생하여 더 이상 하트빗을 보내지 않게 되면 리더 노드에 있는 노드 매니저는 정해진 하트빗 인터벌 타임 내로 하트빗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노드에 폴트가 발생했다고 인지하게 됩니다. 폴트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컨테이너 스테이트 매니저에게 알리게 되고, 컨테이너 스테이트 매니저는 폴트가 발생한 노드에서 동작하고 있던 컨비니언스 서비스를 대신할 새로운 컨비니언스 서비스를 실행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정상적인 노드에 있는 컨테이너 에이전트를 통해서 새로운 컨비니언스 서비스가 실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서비스와 노드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폴트가 발생했을 때 해당 서비스를 복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일반 노드가 아닌 리더 노드에서 폴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음 발표자인 김민수 님께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하게 된 포티투닷의 김민수입니다. 다음으로 리더 노드에서 폴트가 발생하는 경우 리커버리 과정을 보겠습니다. 일반 노드와 리더 노드들은 주기적으로 핫빗을 주고받습니다. 리더 노드에 폴트가 발생해 일반 노드들이 핫빗을 받지 못하게 되어 타임아웃이 경과되면 일반 노드들은 리더 노드의 폴트를 디텍션하게 되고, 일반 노드들 사이에서 즉시 리더 일렉션 과정이 수행되고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여 클러스터를 복구하게 됩니다. 노드 매니저는 클러스터에 새로운 리더가 선출되었음을 알리게 되고, 액티브 스탠바이 리던던시를 지원하는 컨테이너 스테이트 매니저와
컨테이너 컨트롤러는 자신이 동작하는 노드가 리더 노드로 변경됨을 확인하면 동작 모드를 스탠바이에서 액티브로 변경하게 됩니다. 클러스터에 새롭게 변경된 리더 노드를 중심으로 서비스 모니터링과 노드 모니터링이 다시 수행됩니다. 이후 장애가 발생했던 리더 노드가 복구되어 클러스터에 다시 참여하게 되면 일반 노드로 전환되어 새로운 리더 노드와 연결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리커버리 과정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리커버리 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커버리 타임은 서비스나 노드에서 폴트가 발생한 이후 다시 정상 상태로 복구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동차와 같이 미션 크리티컬한 환경에서는 리커버리 타임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리커버리 타임을 분석해 보면 세부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로 서비스 또는 노드의 폴트를 디텍션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폴 디텍션 타임. 둘째로 컨테이너를 시작하고 준비 상태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인 컨테이너 스타트 타임. 셋째로 컨테이너에서 동작하는 서비스의 초기화 시간인 이니셜라이제이션 타임. 이상 세 가지의 합이 리커버리 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리커버리 타임을 최적화하기 위해 각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최적화하는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커버리 타임에서 폴 디텍션 타임을 최적화하는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폴 디텍션 타임의 경우 대부분의 매트릭이 헛빗 인터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컨테이너 폴 디텍션은 컨테이너 헛빗 인터벌에, 노드 폴 디텍션은 노드 헛빗 인터벌에, 리더 노드의 폴 디텍션은 앞선 두 헛빗 인터벌에서 리더 일렉션 타임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션 크리티컬리가 높을수록 헛빗 인터벌을 줄이는 방식으로 폴 디텍션 타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헛빗 인터벌을 줄이게 되면 네트워크 밴드위스 사용이 많아지는 트레이드오프도 있게 되므로 미션 크리티컬리가 요구되는 몇몇 서비스만 선별적으로 헛빗 인터벌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리커버리 타임에서 컨테이너 스타트 타임을 최적화하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스타트 타임의 경우 컨테이너 스타트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 원 메모리 스타트 방식을 사용하면 컨테이너를 시작시킨 후 서스펜드 상태로 준비해 놓고 필요시 리즘 상태로 전환하게 되므로 대략 100ms 이내의 짧은 시간에 컨테이너를 시작시킬 수 있습니다. 플레어스 비클 OS에서는 컨테이너의 서스펜드와 리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션 크리티컬리티가 높은 서비스의 경우 콜드 스타트 하지 않고 실행하여 서스펜드된 상태로 준비해 놓고 필요시 리즘 상태로 전환시켜 실행하게 되면 컨테이너 스타트 타임을 크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커버리 타임에서 컨테이너 스타트 타임과 이니셜라이제이션 타임 모두를 최적화하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티브 스탠바이 클러스터링은 모든 노드에서 서비스들이 리던던시로 동작하되 하나의 노드에서만 액티브로 동작하고 나머지 노드에서는 스탠바이 상태로 있다가 폴트 발생 시 테이크오버하는 방법입니다. 플레어스 비클 OS에서는 노드 매니저가 리더 일렉션을 기반으로 노드를 클러스터링하고 있으며 노드 클러스터는 하나의 리더와 팔로워 노드들로 구성됩니다. 리더 변경 시 이에 대한 노티피케이션이 보내지게 되며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의 경우 모든 노드에서
리던던시로 동작하되 리더 변경 노티피케이션에 따라서 리더 노드에서만 액티브로 동작하게 하면 리커버리 타임에서 컨테이너 스타트 타임과 이니셜라이제이션 타임 모두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커버리 타임의 최적화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플러스 비이클 OS의 폴 디텍션, 폴 톨러런스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에이전트와 컨테이너 컨트롤러는 오픈소스인 이클립스 블루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루치는 멀티노드 환경에서 시스템D 서비스를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비이클 시스템과 같은 제약적인 리소스를 갖는 시스템에서 경량으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희는 블루치를 플레어스 비이클 OS에 적용하기 위해 폴 톨런스와 관련된 피처들을 컨트리뷰션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컨트롤러에서 소프트웨어 리던던시 지원에 관련된 피처, 그리고 에이전트에서 헬스 모니터링 지원에 관련된 피처, 그리고 서비스의 서스펜드 리즘 지원에 관련된 피처들을 컨트리뷰션 하였고, 현재 블루치에는 이러한 피처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테이너 스테이트 매니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스테이트 매니저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담당하며 러스트를 사용하여 인하우스 개발하였습니다. 컨테이너 스테이트 매니저는 스테이트 머신을 기반으로 동작하며 비클에서의 스테이트를 정의하고 외부 이벤트 소스에 따라서 스테이트 간 전환을 하게 됩니다. 각 스테이트에서는 해당 스테이트에서 실행되어야 할 서비스들을 구동시킵니다. 컨테이너 스테이트 매니저는 각 서비스들로부터 헛빛을 받고 헬스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서비스 페이 시 페이로브도 수행합니다. 여기 정의된 스테이시나 서비스 리스트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명한 거고요. 실제로 비클 스테이트의 종류나 각 스테이트에서 구동될 서비스들은 설정 파일의 정의로 간단히 변경이 가능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드 매니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드 매니저는 소프트웨어 리던던시를 지원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러스트로 인하우스 개발하였습니다. 노드 매니저는 랩트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노드를 클러스터링하고 있습니다. 노드 클러스터는 하나의 리더와 팔로우 노드들로 리더 일렉션 과정을 통해서 클러스터로 구성되고, 리더 노드에 폴트가 발생하는 경우 리더 재선출 과정을 거쳐 새로운 리더가 즉시 선출되게 되고, 리더 변경에 대한 내용은 노티피케이션을 보내게 됩니다.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 이슈가 발생하는 컴포넌트들은 필수적으로 소프트웨어 리던던시가 요구되는데요. 소프트웨어 리던던시가 필요한 컴포넌트들은 모든 노드에서 리던던시로 동작하되 리더 변경 노티피케이션에 따라서 액티브 스탠바이 전환하여 리던던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폴 톨런스 아키텍처 예제에서 설명된 노드들은 노드 3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 폴 톨런스 아키텍처는 노드를 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노드 구성이 달라지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희 아키텍처에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은 필요 없고 컨피그레이션 설정만으로 변경된 노드 구성에 바로 저희 폴 톨런트 아키텍처를 적용할 수 있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민수님, 심중련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도구를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직접 개발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도커 스윙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를 위해서 블루치라는 오픈소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블루치라는 오픈소스에서 제안하는 개발은 블루치에서 컨테이너 에이전트와 컨테이너 컨트롤러를 지원하고 직접 스테이트 매니저를 개발을 하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가이드에 맞춰서 컨테이너 스테이트 매니저를 개발하여 지금 인하우스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비스의 이상을 허트비트로만 확인하나요? 서비스의 출력은 이상을 어떻게 확인하고 복구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하트빗으로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블루치에서 제공하는 시그널 베이스로도 확인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하트빗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단순히 궁금한 부분은 고장이 난 부분이 리커버리 되고 고장이 또 나는 경우는 없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당연히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하고 리커버리 하더라도 다시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장난 하드웨어 위에서 리커버리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노드에서 리커버리 되기 때문에 그 확률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Q&A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